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S&P 500과 나스닥의 최장 상승 거래일을 하루 앞두고 하락 전환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해리스, 재건, 충전 관련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기업 체감 경기가 2개월 연속 악화했습니다. 내수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전자 영상,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하락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삼부토건, GS건설 등이 주목받았습니다. 관련주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당정이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을 확대하고 예산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캐리, 원익 B&E 등이 주목받았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의 저는 서지안입니다. 13시 투자스쿨에서는 임상현 강사님만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그 노하우 놓치지 말고 끝까지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이사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이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13시 투자스쿨의 1타 강사 임상현 강사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미국장 그래도 S&P랑 나스닥이 최장 상승을 하루 앞두고 하락하면서 좀 아쉽게 마감했는데요. 유가는 3일 연속 하락 중입니다. 국내 시장 오늘 아쉽게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켜주고 있는데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실까요? 예, 미국 시장 따라서 좀 쉬어가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는데 보통 이제 주초에는 기대 심리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승장인 경우는 이제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데 수요일이 넘어가면은 목요일, 금요일 주말이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물량이 나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하루짜리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가장 이제 많이 하는 부분들은 일주일 단위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초에 뭘 사서 주말에 뭘 팔지 하는 일주일 단위의 어떤 트레이딩이 가장 이제 선호되는 이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주초에는 상승한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주중 또는 수요일을 넘어서는 약간 주춤거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오늘 약세도 이런 요인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잠깐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잠깐 체크를 해보면은 아직까지는 커다랗게 지금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소폭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쉬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선물은 역시 현재 상방향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프롬도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크게는 하락할 어떤 속성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 다우존스의 어떤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완벽하게 이제 상방향을 약간 준비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물론 이 고점 신고가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조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만은 이땐 일시적인 충격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제 시장에서 진행이 됐는데 글로벌에서는 이제 투매했던 흐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회복이 되고 추세를 약간 돌려놓는 그런 부분이 이제 발생이 됐는데 일시적인 흐름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출렁거릴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21선 돌파 안착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빠질 개연성은 상당히 많이 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 파동은 이런 이제 탄생 파동을 보일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세장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두 가지 신호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부분은 뭐냐면은 현재 그 금가격 고공 행보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월봉으로 보더라도 한번 연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으로 보면 좀 뭐하네요. 일단은 월봉으로 이제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현재 이제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금 가격의 어떤 상승들은 이제 달러에 대한 약세를 가져오는 부분들, 그다음에 달러를 현재 제외한 빗달러 자산, 이 부분들은 강세 부분들이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화 강세 현상이 이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이제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투매 장세에서도 원달러 하는 굉장히 강세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하방 압력을 계속해서 받는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외국인의 어떤 대규모 매수 유입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반기,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불확실한 구간만 끝나면은 강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선 관련된 부분만 전체 어떤 시장의 어떤 이슈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약간 시장의 체력이 좀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가장 특이한 부분들은 최근에 2차 전지주가 계속해서 연이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한번 잠깐 보시면은 오늘 뭐 상승률 상위 종목군 중에 이제 오닉하고 알티캐스트 이런 종목이 이제 상한가를 좀 친 건데 전기차 이제 충전소 테마가 좀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어떤 충전소 테마 지금 알티캐스트 그다음에 휴맥스 홀딩스, 휴맥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 외에 새로운 어떤 뉴페이스 종목으로 롯데 이노베이트, 그다음에 SK에서도 충전 사업을 하고 있죠. SK 네트워크스 이 부분들은 시총이 약간 무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는 이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LG에서도 마찬가지 충전 사업을 하고 있죠. LG 헬로비전 다시 말해서 케이블 TV 깔면서 같이 깔아주는 뭐 그런 부분들도 LG에서도 같이 좀 하고 있는 부분들. 신세계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현재 이런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순환매로 대형주가 이런 기회에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뭐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종목군들 잠깐 한번 보시면은 대형주지만은 무겁지만은 한 번씩 급등을 해줄 수가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SK 네트워크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네트워크스도 오랫동안 하락 침체를 보여주다가 이 상승의 어떤 흐름들을 약간 준비를 좀 해주려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급등 이런 그 순환매가 저평가적인 요소에 또 순환매가 한 번 정도는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무겁다 할지라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청이 1조이기 때문에 매우 무거운 건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을 약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셔도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뭐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오닉. 그러니까 지금 전체 오닉 그룹주가 오늘 뭐 대체로 이제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이쪽 관련된 오닉홀딩스 뭐 이런 종목군들이죠. 요거는 이제 지주사이기도 하고 개별적인 호재를 가지고 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상승하는 부분들이 오닉 최대 주주 변경 부분들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한번 크게 좀 튀어주는 그런 부분들은 있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 반도체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숨고르기 국면 이후에 다시 한번 좀 튀어주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잠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일신석재 약간 눈에 좀 띄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남북 경협 관련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해리스 후보하고 트럼프하고 박빙의 좀 대결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근소하게 해리스 후보가 앞서는 걸로 좀 나와주고 있고 또 인기도 심상치 않지만은 실제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의 어떤 그 지지율이 약간은 더 앞서는 부분이 있고 언론하고도 비우적이기 때문에 트럼프 수혜주가 다시 한번 또 부상이 될 수가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일신석재 부분들 한번 관련된 부분 주목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신석재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신석재 외에도 이렇게 많은 종목군들이 있는데.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은 제일 뭐 적당한 위치에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크게 이슈가 돼서 이제 주저앉았고 그다음에 행보 수렴위에서 20일, 60일 수렴위에서 다시 한번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일신석재가 약간 매력적인 종목이 약간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석재라든가 뭐 이런 공장들은 전부 다 포천이나 이쪽 그 북부지대에 현재 경기 북부에 배치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땅을 가진 업체들의 수혜가 좀 떠올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신석재도 이와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한번 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상승 계속해서 한번 좀 지켜보면은 그 중에서 이제 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군들이 약간 올라주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해서 안 좋은 어떤 2차 전지가 굉장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를 만드는 종합 완성 셀 업체가 본격 반등을 좀 해주고 있다 하는 것은 시사한 바가 크다. 다시 말해서 완성차 업체에서 셀 업체로 주도권이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죠. 지금까지는 셀 업체가 아니라 양극재 업체가 거의 주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급등을 좀 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이슈 시간에 다시 한번 다뤄야 될 문제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특허가 BMS 관련된 특허를 공개하겠다, 또 사겠다는 업체도 굉장히 많이 있고, 특허가 BMS 관련된 특허가 전 세계에 뭐 10,000개가 넘습니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거의 40% 가까이, 30~40% 가까이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3,000, 4,000개 이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많이 거의 올인을 했다시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중장기적인 밸류에이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을 쭉 한번 살펴보면은
이차 전지 쪽이 뭐 상대적으로 좀 많이 현재 뭐 존재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뭐 더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보면은 제이오라는 종목군도 약간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이제 도전제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차 전지 쪽을 보더라도 그 실리콘 응급제나 도전제 이쪽 부분들은 신성장 산업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대조전자 재료도 이제 마찬가지 나노신 소재 이런 종목군들은 신성장 분야이기 때문에 이와 별도로 약간 움직여줄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1선 돌파 시에 신의 암호 캔들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하루 있다가 슈팅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넥라인점까지는 약간 올라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 이외에도 뭐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관련된 재건 관련된 뭐 종목군도 약간 올라주고 있는데 아무튼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의 순환매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좀 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아쉽지만 양시장 모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해리스주, 재건주 그리고 대왕고래주가 좀 강세를 잡아가는 모습인데요. 제약바이오는 당분간 좀 쉬어가는 듯한 모양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투자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인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설경제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 시간은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전기차 관련입니다. 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뭐 LG 엔솔이 배터리 안전진단 소프트웨어를 내놓게 됐는데요. 오늘 주가가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저희가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이슈로 보툴리눔주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이 비만 치료제가 각광받으면서 비만 치료와 더불어서 피부의 탄력성까지 함께 챙겨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시장이 과연 어떤 시장을 움직일 수 있을지 저희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네, 오늘도 뭐 비만 치료제, 뭐 이 관련해서 뭐 전기차 다양한 섹터들 올라왔는데요. 이게 다 어떤 내용일까요? 예, 한번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그 전기차 관련된 포비아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계속해서 쏟아내면서 이쪽 관련된 수혜주가 오히려 부상이 좀 되고 있다 하는 것들인데 뭐 연달아 계속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약 바이오주 또는 피부 미용 관련된 어떤 섹터 중에 보톡스가 빼놓을 수 없는 어떤 고성장 산업이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서. 근데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한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서 화재 위험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들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액침 냉각이 데이터 센터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에서 한번 도입을 해보자 하는 흐름들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씩 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전기차 화재 우려, 충전소를 지하에서 지상으로 다 이전하겠다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뭐 여기 이제 전기차 때문에 충전하니 많이 각서를 써야 되니 많으니 굉장히 많이 많습니다. 지나가다가 불날까 봐 남이 충전한 거 코드를 뽑아가지고 뭐 시비 걸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도적으로 지상으로 옮겨주는 그런 것 때문에 이쪽 충전 관련된 테마 쪽이 좀 약간 테마성이 아니라 제도적 어떤 정책적 수혜로 좀 다가올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충전 방지가 되고 있는 이쪽 관련된 사업, 또 주차 관련된 사업도 같이 하고 있죠. 주차 관리도 빌딩 관리도 하고 있는 휴맥스, 그다음에 휴맥스 홀딩스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부상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휴맥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한번 급등하고 고점에서
한 3, 4일을 쉬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급등을 좀 해줬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아니고요. 좀 하루 이틀 숨고르기 조정이 되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파동이라는 것은 보통 한번 상승을 좀 해주고 한번 절반을 꺾어주는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캔들로 하루짜리 캔들로 옮기면 상승 삿방인데 이걸 일주일 정도 이렇게 변화가 되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일주일짜리. 그러니까 이게 일봉상 요거 그다음에 주봉상 이런 모습이죠. 근데 이걸 주봉이 아닌 일봉으로 옮기면 이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다시 여기가 이제 공략 자리다. 그래서 또 하루 이틀 숨고르기 좀 해주고 하면은 다시 한번 갈 수 있기 때문에 슈맥스 홀딩스, 알티캐스트, 빌딩 관리, 그러니까 기업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빌딩 관리, 주차 관리도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이쪽에 대부분 이제 대행 업체들이 전부 다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뭐 오늘 나온 뉴스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술력이 다시 한번 돋보인다 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화재를 막을 배터리 안전 진단 솔루션 요거를 자랑을 좀 했고 또 타 업체에 공급한다 막 이런 개념이 좀 있습니다. 물론 핵심 기능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사전 알림, 그다음에 이런 그 세부적인 셀에 대해서 전체 검출하는 어떤 방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LG가 휴대폰 사업을 접었죠. 그러죠. 근데 휴대폰 사업에 배터리가 들어가죠. 배터리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또 이 부분들도 현재 어떻게 보면 바퀴 달린 스마트폰하고 같습니다. 그러죠. 여기에 관련된 기술이 LG는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웨어 쪽인 어떤 기술이 앞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떤 그 중장기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고 주도권이 그 2차 양극재에서 종합 완성 셀 업체로 넘어가는 그런 핵심적인 부분들이 이제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라고 좀 하는 부분이 있죠. 요거를 셀 플러스 요거 있기 때문에 이 셀을 만든 업체뿐만 아니라 BMS 요거를 현재 2차 전지 업체가 요거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각을 달리 보자. 이렇게 볼 수가 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당연히 이제 관련된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되겠죠.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오랫동안 바닥에서 박스권을 달리다가 오늘 모처럼 올라왔지만은 하루 이틀 숨고르기 되더라도 다시 한번 반등에 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 그리고 타 업체 이런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 완성차 업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변모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시각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돋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우리가 LG엔솔을 다시 한번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이제 보톡스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비만 치료제와 동반 성장 가능성을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메디톡스하고 대웅제약 휴젤 뭐 이렇게 약간의 이제 소송전 서로 균을 가져갔다 막 이런 것들인데 약간 지금 교통정리가 좀 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후발 업체들이 계속해서 보톡스 관련된 부분에 부분이 치고 올라가고 있죠. 시장이 더 점점 이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톡스 관련된 부분이 다시 한번 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휴젤, 대웅제약, 메디톡스가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것을 골라야 될까요? 물론요, 후발주는 대웅제약이나 휴젤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는데 이 세 개의 종목보다는 더 큰 어떤 시너지 효과를 보이는 더 후발 업체가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파마 리서치라는 종목인데 파마 리서치라는 종목은 보톡스도 하지만은 화장품, 콘주란, 그다음에 미용기기 요거하고 같이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좀 했기 때문에 이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강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보면은 조금 약간 이익이 약간 높아지는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지만은 시총도 약간 무거운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중장기 성장성은 충분하게 확보를 했고 신고가의 어떤 흐름들입니다. 만약에 이격 조정이 되는 흐름들이 이렇게 나와준다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파마 리서치의 이 포트폴리오 사업 포트를 보면은 뭐 콘주란이라든가 리엔톡스 뭐 이런 부분들은 성장성이 새로운 어떤 그 시장의 영역을 좀 개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한 틈새 테마 보톡스하고 연관이 된 종목이 또 한국 이쪽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뜬금없는 뉴스는 아닌데 전기차 화재 우려서 액침 냉각 기술이 도입 전망 이런 이제 그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액침 냉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되는 액침 냉각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걸 전기차에 이제 도입을 한다는 것이 되죠. 그래서 증권사 보고서에서 나와 준 부분인데 액침 냉각이 되면은 열 폭출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기차에서도 이런 액침 냉각을 완비를 한 전기차가 돌아다닐 수 있다. 성장 산업이 이제 떠오른 신성장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고급 전기차에서만 돼야 되고 또 하나의 것들이 뭐냐면은 이 전고체 현재 전고체죠. 전고체. 자, 전고체는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상용화가 되면은 화재 연료가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되지만은 전고체가 상용화가 되기까지 전체 파급되기까지는 또 이 가격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서서히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틈새 부분에서 액침 냉각도 떠올라 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물론 여기는 이제 고급차부터 적용이 되겠죠. 또 다른 시설이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쪽 관련된 종목을 우리가 한 번 더 좀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오늘 핵심이 되는 주요 이슈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 시간은 전문가님과 테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요즘 순환매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어떤 테마를 골라주실까 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오늘은 예. 좀 어떤 테마 저희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은 같은 거 하면은 지겹잖아요. 새로운 UPS, 네. 액침 냉각 돼서 네.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본 테마 중에 이제 액침 냉각 요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침 냉각 부분, 전기차로 확대되는 냉각 기술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요새 이제 여름철이다 보니까 에어컨 없으면 어떻게 지낼 뻔했지 엄청나게 지금 고마워하죠. 그만큼 냉각 기술이 중요해지고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데이터 센터에 사용 중인 액침 냉각 기술이 차량에도 도입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되는데 누구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미 고급차나 일부 차종에서는 이 액침 냉각 기술이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에 브랜드가 실제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완전한 전고체 전환까지는 시간이 아직
되고 있기 때문에 전고체하고 나란히 성장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이제 부분인데 과연 액침 냉각이 이제 뭐냐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데 냉각 기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기로 냉각을 하는 우리가 말하는 에어컨 이게 이제 공기 냉각 방식이죠. 그런 부분인데 순행식 그러니까 현재 어떻게 보면은 액체관을 흘려서 하는 이제 순행식 두 가지가 좀 있는 건데 이거는 기존에 이제 사용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새로운 방식이 뭐냐면 액침은 그대로 말 그대로 액체 속에 약간 침몰시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죠. 근데 전기가 통하는 액체면 안 되겠죠. 전기가 통하지 않는 윤활유라든가 뭐 이런 계통이죠. 요걸 아예 침몰시켜서 사용하게 되면은 요거를 액체를 순환시키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순행식하고 또 다른 이제 개념이 되기 때문에 액침 냉각이 완전한 해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액침 냉각 부분들의 이제 원리를 이제 담은 거죠. 아예 그 침몰을 시켜서 윤활유를 이제 팬으로 돌려서 이렇게 열을 이제 빼내는 그러죠. 냉각수 분배 장치 CDU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액체를 계속 펌핑을 좀 하면서 시켜내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런 부분입니다. 실제 모습을 한번 보면은 요겁니다. 요거 윤활유죠. 아예 통을 부어 버리는 이게 안에 서버들이 존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모습이 어떻게 이제 바뀌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죠. 그리고 뚜껑을 열면은 우리가 이 어떻게 보면은 그 노량진 수산시장 그 약간 그 조수 그런 수조처럼 이렇게 열면은 여기가 쫙 깔리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시설도 투자를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기술력도 있어야 되니까 또 다른 어떤 이중 투자가 좀 되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상용화되지 않았지만은 이런 방식이 앞으로 발전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데이터 센터에 서버 유지하는데 전기가 40%, 냉각하는데 40%가 들어갑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죠. 근데 이걸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한 5%, 뭐 10%밖에 안 들어갑니다. 냉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액침 냉각 기술이 차세대 기술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액침 냉각을 사용하는데 물이 아닌 윤활유를 하기 때문에 정유사에서는 새로운 캐시카우, 이제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유 4사에서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오일, 현대 오일뱅크 뭐 여기에서 다 뛰어들고 있습니다. 액침 냉각을 해서 윤활유를 팔기 위해서 그런 부분인데 조금 앞서는 업체가 SK무브 자회사를 세워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앞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액침 냉각 사업을 뭐 추진하려고 하는데 윤활유를 빼고 여기에 관련된 기술 이런 현재 액침 냉각 솔루션 어떻게 보면은 요거를 이렇게 하고 있는 업체가 이제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이제 전기차에 이제 도입을 하느냐? 요거에 대한 거죠. 요거는 셀이죠. 이 셀 요거를 이렇게 하나의 셀 단위로 이렇게 한 거죠. 이걸 셀을 모듈화 단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걸 떼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물로 침전시키는 거죠. 이런 거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솔루션, 만드는 케이스, 모듈 만드는 업체 대부분 다 수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현재 싱모빌리티라는 업체에서 액침 냉각으로 적용된 배터리팩을 공개를 했는데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배터리 셀, 케이스 모듈 만드는 업체, 뭐 덕양산업, 세종공업 이런 업체들이
또는 송우 하이텍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강세가 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실제 이 고성능차 모델 이 만드는 업체 부분들이 일부 상용화가 되기도 하고 앞으로 상용화 예정인 업체들이 많이 있다. 고급차부터 적용이 되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는 액침 냉각이었습니다. 액침 냉각이 원래는 데이터 센터 쪽으로 좀 각광받았다면 이제는 전기차까지 그 영역이 커지고 있으니까요. 자, 이 테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테마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님께 이 테마 속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을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제 머릿속에 액침 냉각 하면 좀 생각이 나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들 골라주셨을까요? 네. 그 생각이 나는 업체가 나올 겁니다. 네. K엔솔, 그다음에 이제 GST 두 종목인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K엔솔 같은 경우는 원래는 뭐냐면은 반도체 클린룸, 2차 전지 드라이룸, 공조 시스템을 만드는 것들인데 이걸 이제 응용을 해서 실제 이제 클린룸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액침도 비슷한 원리죠. 이걸 이제 기술 개발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현재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급등했다가 약간 숨고르기 국면인데 본격적인 이슈화가 되면은 또 살아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자 그런 관점에서 K엔솔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GST라는 종목이죠. 요거는 데이터 센터형 액침 냉각 기술을 보유한 유일한 기업이고 또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2022년부터 연구를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앞선 기업이다. 다만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기술 보유의 업체이기 되고 또 지금은 숨고르기를 하고 있지만은 본격 부상이 되면은 갈 수 있는 업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이 테마에 대한 종목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 한 가지를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전문가님이 이 둘 중에서 한 가지 골라주신 건 어떤 걸까요? 네, GST라는 종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GST라는 종목은 반도체 식각 공정에서 필요한 스크러버, 그다음에 칠러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으로 한 회사인데 이 업체가 요것뿐만 아니라 요것하고 이제 비슷한 개념의 어떤 사업을 약간 준비를 좀 해주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장비 업체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GST가 이 액침 수조 방식의 어떤 이제 부분을 기술을 좀 가지고 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단상형, 또 이상형 이 이제 액침 냉각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좀 더 완성된 형태인데 이 기술을 거의 이제 개발을 좀 해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뭐 수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조 방식의 이런 것들을 현재 제작 납품 준비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유량 관련된 종목이 이제 GST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GST였습니다. 액침 냉각 기술을 보유한 국내 유일한 상장 기업이니까요. 이 종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오늘의 머니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는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 그래도 하락장이지만 그래도 종목이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액침 냉각은 아니지만은 또 이 냉각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 한중 NCS라고 하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종목 부분들은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 EV 다시 말해서 이제 배터리 모듈 이 셀은 어차피 원통형이나 각형 그다음에 파우치형 이거는 2차 전지 업체에서 만들죠. 이거를 가지고 조립하는 거, 이 배터리 모듈이라고 하죠. EV 배터리 모듈을 원래 이제 전문으로 한 회사였습니다. 근데
ESS나 EV 전기차에 대한 모듈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 넣으면은 이게 이제 EV용 배터리 셀이 되는 거고요. 건물 안에다 이렇게 넣으면은 이게 ESS 전력 저장 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같습니다. 근데 물론 디테일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업체에서는 ESS 분야에서도 순행식, 공냉식 둘 다 냉각 시스템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액침 냉각은 아닙니다만은 그만큼 현재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또 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장성들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액침 냉각은 아니고 순행식, 공냉식 이런 냉각 시스템을 현재 뭐 차량에서도 현재 액침이 아닌 쪽으로도 응용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쪽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전기차 부품 이런 부품들을 만들기도 하고 여기서 플러스 이제 이 배터리 셀 모듈 여기도 이제 같이 하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전기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두 번째는 배터리 셀 모듈도 그 안에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이제 전망이 좋은 것이 이 업체는 전력 저장 장치로 이제 바꿨습니다. 사업의 진로를 바꿨는데 이게 이제 전력 저장 장치에 ESS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배터리 셀 모듈 요거를 수십 개, 수백 개 이렇게 차곡차곡 쌓으면 되겠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쪽 관련된 냉각 기술도 완벽하게 요거를 부품을 공급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어떤 기술을 완벽하게 또 설계 기술부터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력 저장 장치에 이제 턴키 수급도 가능하겠죠.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 중에서 공기 조합뿐만 아니라 순행식 냉각 시스템을 개발을 좀 했던 그런 사항이 되죠. 그래서 개발을 했고 이쪽 관련된 부품들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 업체에서 이런 부품까지 다 만드느냐, 실제 공장이 있느냐 하지만은 실제 공장이 있고 이런 중요 부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공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장 내부 시설이 이렇게 좀 되는 거죠. 이게 실제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 업체가 유일한 어떤 ES 전력 저장 장치 어떤 수혜뿐만 아니라 냉각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순행식, 공냉식까지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액침 냉각은 하지 않고 있지만은 그만큼 성장성이 높을 수밖에 없고 전기차에서도 순행식, 공냉식이 도입이 될 확률이 많죠. 근데 이 업체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도입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스마트 팩토링 관련된 턴키도 가능하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은 굉장히 밝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이제 부분인데 그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차원에서 보면은 이 회사의 이제 계열사의 현황을 보시면은 본사가 있고 종속 회사가 여러 회사가 있죠. 그 중에서 보면은 자동차 부품, 그 다음에 수출입, 에너지 저장 장치, 그 다음에 이쪽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 회사를 거느리기 때문에 이 자회사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한중 NCS가 나름대로는 이쪽 전기차 화재에도 수혜주까지 또 전력 저장 장치까지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전력 저장 장치가 왜 갈수록 뭐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력을 일시적으로 생산한 또 계절적으로 생산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장을 해주는 기술이 반드시 같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ES 산업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친환경과 같이 따라가고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전기차가 현재 보급이 되면서 굉장히 시장이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트는 좀 어떻게 생겼느냐. 자, 한번 보면은 여기서 완만하게 계속해서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다가 한번 최근에 이제 두각을 보이다가 장이 좋지 않아서 계속해서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좀 빠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고점에 대한 이격 조정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삼각 수렴형의 형태고 지금은 삼각 수렴형의 하단을 만들어내고 있고 만약에 이제 번파동이 나타나면은 굉장히 크게 좀 상승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올라와주는 것 때문에 이격이 좀 약간 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현재 오늘 종가 기준이고요. 38,000원이 약간 손절가가 될 수가 있고 현재 목표가는 현재 68,000원. 최근 가격의 더블이 약 34,000원이죠. 68,000원이 목표가가 좀 될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중 현재 NCS를 고른 이유는 두 개죠.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두 개의 종목은 액침 냉각이고 요거는 액침 냉각이 아니지만은 충분하게 액침 냉각 외에도 순행식, 공냉식도 전기차에도 도입할 수 있고 또 전력 저장 장치에 완벽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동반 성장을 좀 해줄 수가 있다. 이래서 한중 NCS를 두 개보다 더 높게 보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머니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으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은 마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전략 가져가야 하는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아쉽지만 양시장 모두 네.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네. 어떻게 전략을 좀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코스피는 거의 저점에서 조금 올라와주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강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버텨주고 있고 코스닥은 생각보다 낙폭이 좀 심합니다. 그럼 이제 부분은 좀 약간 없지 않아 있는데 오늘 쉬어가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2차 전지가 악화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전기차 화재 때문에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고요. 또 이에 맞는 수혜 기업이 또 떠올라지고 있고 이게 2차 전지 쪽 완성차 업체에서 양극재 기업에서 셀업체로 하고 있고 또 셀업체 관련된 각종 기술들이 등장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새롭게 또 떠올라주는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부상이 돼야만이 어떻게 보면은 대세 상승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에 오늘 집중하시는 게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와 더불어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이 차익 실현 매물이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떨어지는데 또 정부의 또 과열 조치 이런 경고성이 좀 있었죠. 그래서 2, 3일 만약에 떨어지면은 또 이런 순환매로 한번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으면은 접근하는 자세도 또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시고 좀 차분히 좀 대응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마감 전략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한 도움이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코스피가 장중 2,690대를 횡보 중입니다. 코스닥도 낙폭을 1% 넘게 확대했는데요. 다음 테마머니로는 충전소, 2차 전지, 보톡스, 액침 냉각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머니 종목은 한중 NCS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의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